큰 우리 그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목표는 이렇게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게 제 꿈이고요. 그게 크든 작든 간에. 비록 작지만은 정말 승리에 강하고, 비록 작지만은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의 꿈이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축복을 받으려고 준비할 때부터 그때부터 청년 모임을 시작을 해서 벌써 11년째 지금 축복 모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청년 모임을 가지고 있고,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수요일에는 대부분 다 모이는 걸로 하고 있고, 그 모임을 매주 하다 보니까 청년들 간에 유대관계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일주일간에 있었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사생활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서로 나누고 공유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 간의 그런 소통이 계속 이야기가 되면서 서로들 간에 친목이 더 많이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 간의 그 청년들만의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의 축복이 어떤 자기한테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축복을 받지 않은 그 새로운 청년들이 왔을 때 이 청년들이 기존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성장해 나가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아서 좋은 점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듣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 받는 교회에서 말하는 가정 축복, 그걸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처음부터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축복을 받은 가정들과 같이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느끼면서 그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축복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표 가지고 그 잠본이 위해 그 우리 잠가족 만들자, 그런 목표 가지고 그 생활을 하는 친구 언니들이라니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 그거 이야기하면서 그 같이 서로가 그 성장할 수 있다. 그거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앞서 인터뷰했던 청년회장이 제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이제 그 친구가 먼저 축복을 받고 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뭐 이 정도면 믿을만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나도 한번 축복을 받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서로 뭐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의 문화자에 대해서도 서로가 뭐 관심도 많고,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서로 공유하면서 뭐 저희가 뭐 선배로서 아드바이스 할 수 있고, 다른 선배들에게서 이런 경우도 있까, 그런 거를 좀 약간 여러 가지 좀 공부가 되고, 그래서 뭐 배우면 서로 뭐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은 서로 그런 모습 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서로 배우면서, 예, 그렇게 뭐 서로가 뭐 형제 자매 관계로서, 예, 잘 지내고 있는 뭐 그런 가정적인 분위기가 좀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은 그 전령 예배라는 이름 아래 수요 저녁에 그렇게 천착해 나가는 과정에 처음부터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는 장로님, 권사님이 밥을 해주시고 밥이 잘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청년들이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축복 대상자도 일본에서 오고 하니까 그 전령 예배에 참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부인 예배를 하는 만큼 전령 예배에 또 작은 교회가 있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그 자리를 안 가면 몰라요. 근데 저는 같은 식구인데 그날을 저녁에 가니까 이거 뭐지? 여기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네. 그런 느낌. 네네. 그래서 그 속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밥상머리를 해서 교육하듯이 자연스럽게 그 생활의 원리가 돌아가는 거죠. 이 자리가 정말 가정적이면서 뭐 보통 일반 교회로 가면 딱딱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말씀이 뭐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엄마 같은 사람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조카 같은 사람도 있고 하면 자연스럽게 식사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간식 먹으면서 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주위에서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아무튼 아주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관계가 되고 있으니까 아주 전도가 자연스럽게 잘 되죠. 종창호는 청년 전도에 대한 그 꿈과 희망과 이런 것들을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회에 대한 지원은 항상 관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이 그걸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의 모임에 관한 그 지원이 처음부터 부족하지 않게끔 지원되고 청년회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재직해서도 그거는 해줘야지라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국적으로 동창호교회가 1세 전도에 대한 실적이 좋다라고 하고 동창호교회는 그렇다라는 말들을 또 식구들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1세 전도가 잘 된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자부심도 있지만 또 교회에 왔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또 왔구나. 누군가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오고 있구나.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식구들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식구들이 왔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처음 온 식구가 조금 머뭇거릴 때 이제 안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젊은 식구가 어른을 보고도 인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것도 식구들이 관대하게 이해하고 저 식구는 1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예배에 나오는가 보다라고 서로 이제 그것들을 알면서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다 같이 해주고 있는 역할이죠. 집사람이 한국에 와서 지금 언어가 대화도 잘 안 통하는데 제가 말하는 걸 좀 많이 들어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해심도 많고 내조를 잘해줘서 제가 안팎으로 걱정 없이요 생활을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언젠가 어느 목회자, 선배 목회자가 목회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했던 그 말의 내용은 목회는 정말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입에서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그 대답을 듣고 그 선배 목회자가 되게 좀 이렇게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목회 철학이라면 철저한 서비스 정신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식구들 앞에 기쁨을 돌려드릴 수 없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요. 그 청년성이 많아진 이유는 결국은 전도가 됐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식구들 외에 1년에 몇 명씩이라도 전도를 해서 정착되었던 그런 과정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숫자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2-3배 정도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지금 데이터상으로는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2008년도에 그 첫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서 그날 일요일날 저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이제 식구들은 다 가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제가 성경에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10년 후에 동창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그날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참 마음의 울림이 저에게 참 강하게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청년들이 좀 많은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년 모임은 이제 수요일날 수요 청년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에. 청년 예배는 처음에는 교육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이제는 소통의 장으로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역자들과 더불어 청년 모임 때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의 내용도 그러니까
원리 말씀도 전달하고 이렇게 기획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더라. 교육은 교육, 다음 소통은 소통,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요일 날 저녁이 이제 수요 청년 예배라는 형식으로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나면 자기들만의 공동체가 있어요. 예. 자기들만의 문화가 또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부인들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을 얘기하고 남편들은 또 밖에 나가서 뭐 스포츠도 하기도 하고 또 그룹별로 카페에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지금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끊임없는 관심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A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는 모든 공동체 힘을 거기에 이제 투입을 해서 청년을 한번 재건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은 그 투자라 그럽니까? 시간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어느 순간 그들만의 이제 그 숫자가 모여지고 그들만의 이제 그 문화가 조금씩 만들어지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자기들만의 문화, 그걸 이제 교회 공동체는 대그룹에서는 지지해 주는 것,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 막 그 정도만 해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공동체 운영이 되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많은 그 식구들이 관심이 필요하겠죠. 그 지금 가장 그 미혼 축복의 동기가 되었던 부분들은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취임하고 난 이후에 10년 이후의 모습을 쳐다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생존의 문제거든, 사실은요. 10년 후에 되면 수일학교도 없어지고, 뭔가 교회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그런 위기감이 이제 처음에 다가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식구들과 공유가 되어지고, 또 의식 있는 우리 장로, 또 권사님들이 청년 전도를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에서 또 1년 정도 정성을 들였습니다. 교회 이제 퇴근하고 교회 모여가지고 청년 전도라는 그 포커스를 맞춰서 1년 정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러한 터전 위에서 이제 씨가 뿌려지고, 그들이 또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또 전도를 위해서 또 이렇게 나서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청년 전도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그 일본 선교사를 중심 삼고 중심으로 해서 노방 전도도 참 많이 해봤어요. 청년 전도라면 뭐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다 동원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노방 전도 하면 또 위험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축복을 시키고 난 이후에도 늘 위험 부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좀 선했는 게 뭔가 하면 이제 관계 전도를 하자. 내가 아는 사람을 전도하자. 아마 우리 교회도 거의 대부분의 식구들이 관계 전도대가 지금 식구로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축복을 받고 나면 그 사람들을, 축복받은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잘 먹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만 잘 양육해내면 아마 전도는 선순환적으로 계속 청년 전도가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 부모님도 기뻐하실 수 있고, 다음에 식구들도 다 같이 기뻐하고, 또 세상도 참 이렇게 동창회하면 부러워할 수 있는, 부러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제 목회 꿈입니다.